우크라이나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라는 정치 신인이 지금 유력하게 당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70%의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현 대통령 포로셴코에 비해서 당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당선될 거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연방에서 독립이 되어서 소련에서 독립이 되어서 이 지금 나라로 한 이후에 정치적으로 계속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친소 대통령, 그러니까 친러시아 대통령, 반러 시민혁명, 그리고 친러 또 반러, 이런 속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또 러시아가 몇 년 전에 침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2013년입니까?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부에 있는 이 드네프르하고 이 또 다른 주 하나, 동부에 있는 드네프르와 루안스키, 그 두 개 주는 아직도 이 친러 반군과 또 러시아에서 스페츠나츠 같은 특수부대원을 일단 형식적으로 전역하게 한 다음에 무기를 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이렇게 강제 점령해서 몇 년 전에 탈취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미국이나 서방까지도 침묵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또 그것과 동시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그 동부 두 개 주를, 거기가 주로 이 무기, 기계 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드네프르 하면 러시아, 소련의 주요한 공업지대라고 이렇게 부르던 데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만들고 뭐 전차 무기 등을 만들던 그런 공업지대가 이 동쪽인데, 러시아가 지금 친러계 주민들을 앞장세우고 러시아의 특수부대들을 위장해서 친러 반군으로 거기를 보내서 상당한 숫자의 러시아 군인이 생포되어서 포로가 되었고, 또 그들의 사살하고 난 이후에 각종 증거 자료에서 최고 6,000명까지의 러시아 군인들이 사살되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그런 장병들의 어머니 모임이 꾸려져서 푸틴이 극비의 러시아 장병들을 월급을 고액으로 주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나라 땅덩어리는 크림 반도가 뺏긴 데를 빼고도 프랑스보다 큰,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한반도보다는 6배가 훨씬 넘고 그런 큰 나라예요. 인구는 한 4,500만 정도 되는데, 과거에 이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끼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죽이고 굶겨 죽이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곡창 국가가 우크라이나인데, 그런데 곡창이 나오고 또 흑해변의 크림반도 일대에는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탐을 내서 우크라이나로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갔고, 또 소련도 우크라이나를 탐을 내서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에서 1930년대 대기근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을 때 우크라이나 주민 한 500만 이상을 죽였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소련에서 독립한 이래 우크라이나가 뭘 제대로 좀 하려고 해도 소련의 영향권에서 친러, 반러, 그리고 나토, 서방 쪽으로 가느냐, 소련 쪽으로 가느냐, 이 사이가 정리되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이 벌어졌고, 또 과거에 공산당의 후계를 하려고 하는 전임 대통령들과 또 거기에 행명을 하려고 하는 또 친서방 정치인, 또 그들도 부패에 연관되었어요. 그래서 부패가 횡행하면서 한국의 6배, 6.5배쯤 되는 땅덩어리에 인구는 한국보다 한 500만 명 작습니다. 인구는 또 적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행정력이 이 큰 땅덩어리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도 못하고, 한때는 핵무기가 있고
또 주요한 무기를 다 만들던 나라에서 지금 그런 가동력이 떨어지면서 자기 나라를 제대로 방어해내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GDP가 5,000불 채 안 되고 나라의 경제의 한 50%는 마약, 밀수 등과 관련되어서 우크라이나가 지하 경제가 한 50%쯤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한 5,000불이면 지하 경제까지를 포함하면 한 10,000불쯤 된다. 이렇게 보는 혼란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포로셴코 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의 재벌이에요. 초콜릿 공장을 크게 운영하는 초콜릿 재벌인데 그 이전에 친러시아 독재자를 쫓아내고 집권했다가 이번에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아주 젠틀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권력을 이렇게 물려주면서 우크라이나가 좀 안정을 찾을 건가 하는 기대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젤렌스키도 또한 러시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가 부패한 정치를 이렇게 개혁하겠다 하지만은 우크라이나의 내부의 심각한 문제는 국가의 통치력, 행정 기반이 아주 좌우에 그러니까 친서방, 친러시아 이 사이에서 무력화되어 가면서 국가가 통치력이 약화된 사이에 그 마피아 같은 범죄 집단이 그냥 그 나라를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요즘 그래서 B급으로 만들어지는 액션 영화나 범죄 영화들 중에 상당수가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뇌물이 그냥 횡행하고 국가의 이 시스템이 부패 스캔들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완전히 당도 없는 정치 신인이자 이 코미디언 출신이 그 사람이 영화에서 한 교사가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영화를 찍었는데 실제로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했던 역할이 자기에게 돼버린 거죠. 과거에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은 그나마 소련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래서 이 나토에 들어가고 EU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조금씩은 발전해가는 물론 정치적으로는 혼란성이 있습니다만은 과정을 밟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죠. 또 이 나라 국민 중에서 러시아 계통이 한 20%는 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젤렌스키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드네프르, 루안스크 같은 그런 동부 지역 유대인 가정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좀 친서방 정책을 할 거라고는 보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EU에 들어가거나 나토 지지하거나 나토 가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지만은 이 동부 우크라이나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수복을 위해 푸틴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나서는데 이 사람이 원래 러시아 계통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푸틴하고도 협상이 좀 쉽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 대통령을 제끼고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는 이미 높았기 때문에 선거가 형식적이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근데 이 젤렌스키가 이스라엘의 도피 중인 우크라이나의 금융 언론 재벌 이거로 콜로모이스키 이 사람도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러시아 출신이죠. 그 사람의 얼굴 마담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 고질적인 지금 내부 문제 자 크림 반도는 이미 뺏겨서 우크라이나도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기대가 약하고요. 이제 동부 지역의 두 개 주가 러시아에 지금 점령되고 있는데 2014년 9월과 2015년에 이 반군과 교전을 중단하고 평화를 갖다가
추진을 하자라는 협정을 맺었지만은 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도 그걸 협정을 맺었지만은 이후에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5년간의 지금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13,000명이 죽고 200만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공식 GDP는 지금 뭐 한 4,000불 안팎밖에 되지 않아서 유럽의 최빈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해외에 전부 취업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또 미인이 많다고, 남미에는 베네수엘라가 많고 우크라이나는 미인이 또 유럽에서 많은데 세계 유흥업소 인신매매에 아주 아지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소수의 이 올리가르히라고 부르는 소련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과두 재벌이 된 사람들이 서방의 재벌을 능가하는 엄청난 이런 부를 누리고 또 부패를 저지르고 있고, 그들하고 비롯된 부패 스캔들이 누가 집권하든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문화일보의 황성준 논설위원이 이야기한 데서 지난 주말에 그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나오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정치적으로 동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확실히 미국의 동맹이 되든지, 안 그러면 소련의 동맹이 되어서 소련 위성국가처럼 살아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동서냉전이 아직도 사실 지속되고 있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이에 가운데 딱 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가 독일과 과거 러시아 소련 사이에 끼어서 나라가 여기 뺏겼다 저기 뺏겼다, 국경도 또 계속 바뀌면서 완충국으로서 고생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또한 계속 그냥 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완충국으로 지금 끼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외교, 지정학적 불안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2014년 3월에요.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했는데 주민 대다수가 투표로 찬성해야 된다 하니까 러시아가 군대 보내가지고 이렇게 뺏어버렸죠. 그래서 원래 이 18세기 말부터 러시아 영토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소련이 1954년에 행정적 편의에 따라 소련의 영토지만 우크라이나 밑에 반도로 툭 튀어나가 흑해에 붙어 있다 보니까 다스리기가 불편해서 우크라이나에 어차피 소련이라는 나라 속에 자치정부니까 거기에 넘겨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러시아가 되돌려 받아갔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 유럽 전체에서 땅의 구역 중에 옛날에 우리 거였기 때문에 내 나라고 하게 되면 곳곳에서 유고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그 근처에 있는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전부 다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발틱 3국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91년 1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우리가 옛날에 백러시아라고 부르는 나라였죠. 이 세 나라가 벨라루스에 모여서 옛 소련 연방을 구성하던 15개의 국가의 주권과 영토 독립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소련 해체,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해체에 합의를 했는데요. 조지아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 합의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다시 이제 푸틴 휘하에서 민족주의적인 군사력이나 무력을 키우면서 이제 다시 주변에 독립시켜준 나라들을 위협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일친입니까? 그 휘하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흔들리다가 푸틴 밑에서 외견상으로, 러시아 자체가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지만 외견상으로 푸틴이 강경한 대외 통치를 독재자로 하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러시아
제정 러시아 황제 밑에 있다가 니콜라이 황제 밑에 있다. 갑자기 소련이 돼가지고 황제가 레닌에서 스탈린, 브레즈너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민주주의적인 전통이 나라의 덩치에 비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강한 러시아를 주장하면서 결국 강대국 소련으로 복귀한다라는 환상을 푸틴한테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구소련이 해체된 체제는 잘못이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과거의 자기 땅을 다시 병합을 한 거죠. 그래서 독일이 옛날에 1차 대전하고 뺏겼던 체코의 수데텐 지방을 합병하면서 체코를 침략하고 전쟁이 시작된 것과 비슷한 지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서방이나 우크라이나도 다 이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대로 크림반도를 회복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고립주의, 불간섭주의를 갖다가 내세우면서 그런 트럼프의 정책을 옹호하는 학자들 같은, 미국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향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크림반도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 발을 빼자, 즉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라는 주장에 대해서 발을 빼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토가 지금 폴란드 정도가 최고다, 그리고 발틱 3국 정도는 이렇게 하되 벨루르시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영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미국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미치는 그거는 이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 최근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조금씩 대주고 또 우크라이나에 훈련을 좀 시켜달라는데 미군 소수가 비밀리에 가서 오고, 공식적으로는 별로 발을 디디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서방들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여기서 러시아한테 양보하면 또 러시아가 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런 에스토니아 등 발틱 3국에 대해서도 또 합병을 해먹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 개입되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토를 갖고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너네들 나토에 분담금 제대로 내고 군사비 제대로 쓰고 있냐? 독일은 1.2%밖에 안 쓰는데 그러면서 너네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군사비를 안 쓰면서 미국 보고 그걸 감당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너네들 소련에, 러시아에 가스를 쓰고 있으면서 독일은 가스관을 통해 그러면서 러시아에 돈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핵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해체해버렸죠. 북한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핵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강국이 현상 질서를 변경시키면서 점차 주변 나라를 삼켜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동서의 완충 국가로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세력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 외부의 강력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세력 균형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것이 군사 동맹인데,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군사 동맹을 미국하고 강력하게 맺지도 못하고, 왜?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또 우크라이나 내부에도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대통령도 친러 반러 교대로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오늘날 한국에 지금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공국이라 불리면서 이렇게 러시아가 사실은 키예프 공국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이 키예프 공국이 약해지면서 이제 이 러시아가 모스크바에 수도를 두고 그러면서
러시아 속으로 점차 들어갔지만은 한때 지금 러시아 일대를 호령하던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한심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지역에 중대한 세력 균형 변화가 있을 때 멀쩡한 나라도 그 세력 균형 변화를 이렇게 바람을 타지 못하고 거꾸로 갔을 때는 순식간에 나라가 해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미디언 출신들이 기성정치의 부패, 혐오를 가진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기성정치권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무너지고 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뭐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정치적 경험을 갖지 못한 젤렌스키가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성 정치인을 다 무시하고 압도적으로 거의 제가 봤을 때 75% 정도 얻고 현 대통령이 25% 얻어서 3배 넘게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방향을 그 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정하지 못했을 때는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에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한국도 한번 보세요. 1945년 해방이 되기 전에 한국은 조선이라는 왕조, 낙후된 변방의 왕조였죠. 솔직히 국가라 보기에는 매우 취약한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먼 변방에 너무 멀고 반도고 중간에 강도 있고 해서 중국이 자기 땅으로 하기에는 중간에 오랑캐도 여진이고 거란이고 몽고고 많이 있어서 차마 손대기 싫어서 속국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중국에 좀 가까웠으면 한국도 벌써 먹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나중에 천흥나라가 망하니까 신흥강국이 된 일본에 의해서 병합이 되고 그래서 일제가 됐죠. 그러다가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지고 해방이 됐는데 그 중에 또 위는 남진에 오던 러시아가 반을 먹고 소련이 반을 먹고 반은 미국의 영향에 들어가서 그나마 남쪽 독립투표를 해서 지금 한반도 남쪽에 한 10만 평방킬로미터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이 세계 지금 13위 경제국가가 되는 기적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까지 45년 해방되어서 48년 건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71년입니까? 71년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본적인 구도는 6.25를 중간에 잠깐 해방 직후에 겪으면서 한미 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미국의 경제 지원 그리고 또 일본과의 경제적인 연관성 등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권력이 커지면서 한국이 중국의 경제 영향에 붙는 것이 실익이다. 이런 생각들이 한국에도 상당히 지배되었고 중국에 대한 과거의 역사상의 중국 왕조 정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잠깐 망각하고 중국이 돈을 벌 수 있는 노다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흐트러졌죠.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을 자기 위성국과 비슷하게 하면서 남쪽을 대치하게 하고 중국은 근본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미군의 교두보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들의 정치 성향이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친북도 있다. 그럼 똑같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정치 성향이 친러도 있고 반러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계통은 또 사회주의 과거 국가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아니 서방으로 가서 이제 민주주의로 가자라는 쪽도 있고 그 사이에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재벌들이 그냥 판을 치고 부패가 판을 치는 그런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제일 심하고 지하 경제가 GDP의 50%가 넘는 그런 실패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실패한 나라죠. 지금 한국 꼬라지 한번 보세요. 휴전선을 해체하고 친북을 하자는 좌파가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휴전선이나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중국으로 이 나라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이 70년간 버티면서 경제를 성장하고 이만큼의 해오게 되었던 원인이었던 한미 동맹과 또 일본과의 한미일 삼각동맹과 서방 지향성이 한국에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 상당수가, 제가 볼 때는 한 30%가 미국에 대해서 다소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속에서 지금 한국을 우크라이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나라에 끌고 갈 국민들의 기본적인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가로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점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들 거고, 또 휴전선은 점점 무너져 갈 거고, 미국과의 동맹, 군사 동맹이나 우방, 그리고 유엔사 등은 점점 흔들려 갈 거고, 그리고 전시작전권도 넘겨주게 될 거고, 미국과의 관계는 해체되고 점점 북쪽으로 이렇게 붙어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 지금 영공을 무시하고 중국 항공기가 남해로부터 동해까지 마음대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미동맹이 철저하고 미군과 훈련을 할 때는 얼씬이나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일단 이 한반도의 남쪽에 미국의 동맹국가 한국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 청문회에서 댄 코처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이야기한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삼아서 결국은 한반도 장악을 하고 한미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 것이 정확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끼어서 나라가 무너져가고 발틱 삼국이 바람 앞에 그냥 촛불 같은 신체가 되고 있는 것과 지금 이 북중러 사이에 끼어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스스로 해체하고 휴전선을 갖다가 열어 제끼며 친북, 친중 행보를 가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유사하지 않은가.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실패한 국가로 가게 되면서 국가 내부에 친북, 친중, 그리고 반북, 친미 이런 대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큰 문제가 생겨나지 않겠는가. 우리가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망해가는 꼴을 보면서 저 나라는 제대로 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뭐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더라도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어렵다. 우리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일본, 미국, 남쪽, 그리고 북쪽에 북중러 이 사이에서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이념 의식적 혼란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서해 5도를 점령하고 협상을 해서 뺏기게 되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사태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개입하기를 꺼려요. 한국도 지금 미국과의 동맹을 스스로 지금 해체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남일이 아니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